안녕하세요. 김영일입니다. 자, 오늘 6월 모평 대비에 대한 학습법에 대해서 TCC를 남기는데 제 온라인 수강생들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수강생들하고 그다음 비수강생들까지도 자, 지금 선생님이 6월 모평 이전에 여러분들이 뭘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남겨드릴 거니까 잘 보시고 시험을 잘 대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학습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대비라는 말에 대해서 먼저 좀 언급을 하고 가고 싶은데, 여러분들 보통 대비라고 얘기를 하면 내신 대비 많이 떠올리잖아요. 내신 대비라는 건 되게 점수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시험을 진짜 잘 봐야 돼, 점수라는 측면에서. 자, 점수라는 측면에서 잘 봐야 된다고. 근데 육모라는 거는 학습이라는 관점에서 잘 봐야 돼. 관점이 좀 달라. 그래서 점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학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봐야 된다. 사실 뭐 육모가 그렇죠. 육모라는 점수가 여러분들 특히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상담할 때, 뭐 N수생들도 종합반 같은 데서 학원에서 이렇게 상담을 할 때 되게 중요한 근거로서 쓰인다는 측면에서는 점수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자체가 수능이 아니라는 거. 수능이 아니어서 사실 남은 기간 동안, 수능 기간까지 남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떻게 잘 잡아서 해나가야 될지에 대한 그 기준을 제시한다라는 의미에서 6월 모평 대비라는 데 의미가 큰 겁니다. 다시. 자, 학습에 대한 그 기준을 마련한다라는 데서 대비라는 의미가 크다라는 거.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에 대한 포커스로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6월 모평에 대한 의미,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은 그 기준을 마련하는데 전략적으로 어떻게 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학습적으로 어떻게 대비를 하셔야 되는지. 자, 이거를 선생님 주관보다는 객관적으로 수학능력 시험에 있어서 수능의 관점과 출제 매뉴얼에서 언급하고 있는 자, 출제자의 의도에 맞춰서 학습법을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 6월 모평의 의미는 크게 봤을 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 일단 예비 수능 영어에 대한 올해 첫 시험이다. 물론 여러분들이 3월하고 5월이라는 시험을 보셨지만 3월하고 5월은 일단 시험을 주관하는 그 주관 자체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3월하고 5월은 교육청이 문제를 주관하고 있지만 6월 모평과 9월 모평 그리고 수능은 교과정 평가원이 주관을 하고 있죠. 그 평가원이 출제하는 그 올해의 첫 시험이 바로 6월 모평이라는 거. 그 다음에 자가학습 평가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겠죠. 자,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6월 모평을 통해서 2025 수능 영어의 방향성을 좀 잡아갈 수 있다는 거. 지금까지 3월, 5월을 보셨지만 3월, 5월이 트렌드를 반영하거나 올 수능을 좀 미리 반영해 준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 평가원이 출제하는 올해 6월 모평의 첫 시험이 그 방향성의 시발점 역할을 해줄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올해 트렌드나 올해 난이도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근거 자료로서 시험이 좀 될 거라는 거. 그 다음에 자, 이게 포커스가 맞춰져야지만 학습 방향을 좀 잡을 수 있겠죠. 사실은 육모 이전보다 육모 이후가 더 중요한 거니까 육모 이후에 여러분들은 전략적으로 그리고 학습적으로 개인 자기주도 학습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기준 마련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전략적으로 어떻게 대비를 하셔야만 하는가.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학습이라는 건 결국 점수를 마크하기 위한 건데 이 점수를 마크하기 위해서는 빌드업이라는 과정이 좀 필요해. 그러니까 구간을 좀 네 구간으로 이렇게 나눌 거예요. 뭐 선생님이 항상 TCC 남길 때마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구간인데 구간을 전체적으로 네 구간으로 나누거든요. 45문제를 1에서 30번은 1구간, 2구간을 41에서 45번으로 각각 핵심적인 문제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특히 노란색이 변별을 조금 더 요구하고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요런 색으로 지금 표시한 주제 제목은 보통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좀 평이하게 출제가 됐던 것이 이제는 조금 고3 때부터는 다소 어렵게 출제될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들이라는 거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특히 올해 이제 3월하고 5월 모평을 좀 보신 친구들은 이렇게 좀 착각할 수 있단 말이야. 지금 현재 3월 모평하고 5월 모평은 주제 제목이 다소 쉽게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주제 제목은 조금 공부를 등한시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기 쉽거든. 그러나
아직 6월 모평과 9월 모평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주제 제목이 올 수능에서도 역시 쉬울 것이다라고 단정 내리기 좀 어렵다고. 그동안의 주제 제목은요. 교육과정 평가원이 출제했던 주제 제목은 주제나 제목 중에 한 문제 정도는 난이도를 좀 조절하는 용도로 출제를 계속해서 해왔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쪽 구간에서 시간을 조금 벌게끔, 시간을 좀 걸리게끔 유도하는 것이 출제자의 의도이기 때문에 자, 여기 있는 주제 제목도 여러분들이 대비를 꼭 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3, 4 구간에 있는 문제들 여러분들이 아주 주목하고 있는 순서 삽입 빈칸의 문제들이겠죠. 자, 대체적으로 시험 전략은 좀 이래요. 출제위원들은 보통 1, 2 구간을 쉽게 출제하면 3, 4 구간을 좀 어렵게 출제합니다. 올 3월 모평하고 올 5월 모평이 가장 대표적이었고 그게 왜 그러냐면 작년 수능이 좀 그랬거든요. 작년 수능이 여기 1, 2 구간에 있는 문제들을 다소 쉽게 출제하면서 3, 4 구간에 있는 문제들을 좀 어렵게 출제했어요. 근데 이것이 되게 고착화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실제로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어렵게 출제하면서 이 부분을 쉽게 가는 형태들도 있을 수 있거든. 그러려면 이걸 좀 대비를 하셔야 돼. 순사빛만 공부를 하고 오셨다라고 생각하시는, 순사빛만 계속 공부를 해온 친구들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여기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고난도는 대비가 잘 되지 않았을 거야. 근데 만약에 6월 모평에서 얘를 좀 어렵게 출제했다 그러면 여기서 당황하게 되죠. 여기서 당황하게 되면 여기에서도 같이 그 영향력이 계속 끼쳐질 거기 때문에 계속 어려운 시험이 돼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어려운 시험을 계속 만들어가는 흐름이 되겠지. 그래서 1, 2 구간에 있는 것들부터 일단 확고하게 점수를 다지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게 전략적인 학습이라는 거. 그 다음에 1, 2 구간에서 점수를 파운데이션, 그 토대를 마련한 친구들은 이제 순서 삽입 쪽에 포커스를 많이 두고 이제 고난도의 상위권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대비들을 하셔야 되겠죠. 자, 이거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래요. 등급은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어. 보통은 지금 3등급 라인을 기준으로 갈게요. 1, 2 구간에 있는 문제들을 좀 안정적으로 맞출 수 있는 아이들이 2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준이 돼. 근데 1, 2등급을 지금 1, 2 구간을 안정적으로 맞추지 못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가 보통 3, 4등급 이하에 있는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우리 아까 전에 구간을 좀 나눴었잖아.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느냐. 지금 현재 3등급 이하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순사빈도 중요하지만 1, 2 구간에 있는 문제들을 어떠한 난이도가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확실하게 맞출 수 있게끔 대비를 해놓는 것이 지금 6월 모평을 딱 봤을 때 난이도 조절이 조금 어렵게 나왔더라도 아, 이제 1, 2 구간은 됐다. 그러면 이제 3, 4 구간에 좀 주목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학습의 포커스를 좀 줄여갈 수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학생들이 1, 2 구간에 있는 문제들도 흐지부지하고 3, 4 구간에 있는 문제들도 흐지부지하게 되면 6월 모평 딱 봤을 때 1, 2 구간에 있는 문제들도 초칠 거고 3, 4 구간에 있는 문제들도 계속 틀려서 올 거니까 나중에 6월 모평 이후에 공부해야 될 방향성을 잘 못 잡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지 이렇게 방향성을 못 잡게 되니까 자, 2구간, 3등급 이하에 있는 학생들은 1, 2 구간에 있는 문제들을 보다 확실하게 맞추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 반면에 2등급 이상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 자, 2등급 이상도 대체적으로 85점 이상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85점 이상을 이루고 있는 학생들은 1, 2 구간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 친구들이라는 얘기야. 그게 이제 등급으로서 증명이 되고 있는 거지. 그럼 이 학생들은 순사빈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면서 공부를 해주셔야지만 육모가 다 끝났을 때 1, 2 구간 안정적으로 점수의 파운데이션을 만들고 순사빈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가를 캐치해서 6월 모평 이후에 순사빈을 좀 더 집중적으로 공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9월 모평 때에는 다 완성된 상태에서 9월 모평 다시 점검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학습에 대한 기준을 구간별로 맞추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거고 수학능력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사고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이지만 영어 능력도 필요하단 말이지. 그래서 영어 능력과 사고력 측면에서도 역시 같이 나눌 수가 있어요. 자, 보통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85점 정도가 기준이 될 수 있는데 85점 밑으로 떨어지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주로 3, 4등급에 있는 친구들 이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영어 능력이 좀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읽고 생각해야 되는 과정이 수학능력 시험의 영어 영역이거든. 이때 상위권 학생들은 읽고 생각하는 거에 대한 이 갭이 되게 좁아요. 좁을수록 상위권이야. 근데 얘가 되게 크잖아.
크다는 건 넓다라는 거지. 읽는 거 그리고 생각하는 게 이게 이 갭이 되게 길어. 타임 구간이 되게 길어서 시간도 되게 오래 걸려. 읽고 생각하는 게 잘 되지 않아. 이러면 하위권으로 가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3, 4등급 이하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읽기 능력이 좀 부족한 거야. 읽기 능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익숙도가 떨어진다는 얘기거든. 그럼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문제풀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풀이로만 학습을 끝내시면 안 돼. 문제를 풀고 나서 영어 지문을 계속 익숙하게 많이 또 반복적으로 읽어주는 학습들이 꼭 필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2등급 이상이 있는 학생들, 특히 이제 85점 이상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영어 능력은 기반이 좀 되어 있지만 디테일한 사고가 좀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런 친구들은 사고하는 방법을 조금 중점적으로 포커스를 두고 사고를 처음에 어떻게 포문을 열고 어떻게 설계해 나갈 것인가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해주셔야지만 6월 모평 때 그 기준이 마련이 돼서 이제 문제를 어떻게 이 결과를 두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길라잡이를 좀 잡을 수 있다고. 자, 등급별로 여러분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거에 조금 더 주목해서 들어주시고요. 특히 사고력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특히 이제 지금 85점 정도 이상 되는 안정권으로 나오는 친구들을 두고 하는 얘기야. 학습은 어느 정도 문제를 맞췄냐 틀렸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 유형들에 대해서 일관된 기준을 만드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 자, 6월 모평 이전까지 이 5월 한 달 동안에 여러분들이 학습하셔야 될 거는 전 유형에 대한 일관된 기준을 만들어라. 근데 이 일관된 기준이 절대 강사 개인적 입장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주관적 판단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일관된 기준이 있거든요. 얘는 출제 매뉴얼이라고. 수능의 근본적 취지지. 수학능력 시험에서 요구하는 바가 그 객관적으로 일관적으로 요구하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에 맞추셔서 공부들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사고가 디테일하게 가고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되게 일관된 방식으로 문제를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정리하자면 1, 2 구간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사고력 중심으로 사고력을 좀 디테일하게 설계하고 메이킹하는 데 포커스를 두셔야 된다는 거. 3, 4 구간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3, 4등급 이하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3, 4 구간보다는 1, 2 구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시고 영어 능력을 높이는 쪽에 포커스를 좀 더 많이 두셔야 된다는 거. 영어 능력은 다시금 얘기하지만 어휘와 문장에 대한 익숙도를 높이셔야 돼. 또한 지문에 대한 익숙도를 같이 높이셔야 돼요. 근데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시기 때 여러분들한테 단어책 열심히 많이 외우시고요. 구문 빨리 떼시고요. 그 다음 독해 이렇게 빨리 떼시고요.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좀 잡아서 그렇게 공부를 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 자, 개별적으로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학습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면서 자, 이 부분까지도 선생님이 같이 좀 다뤄 드릴 거야. 지금 계속 선생님이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6월 모평을 잘 보셔야 되는데 그 잘 보셔야 되는 이유가 사실은 6월 모평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 6월 모평 이후에 학습의 길을 잡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학습에 대한 기준을 잡고 먼저 가능성부터 찾아야 돼. 내가 학생들한테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틀려도 좋다고. 6월 모평에서 점수를 마크하고 오시지 못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각 유형별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그 필요한 정보들이 있을 거 아니야. 자, 그 정보들을 내가 보긴 봤다. 근데 활용하는 측면에서 조금 미스가 나서 틀렸다. 이건 괜찮다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근데 내가 어떤 정보인지도 조차 모르고 내가 막연하게 읽고 문제를 풀었다라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크다고. 왜? 가능성조차 만들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6월 모평은 일관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서 일관된 방식으로 정보를 볼 수 있을 만한 그 기준을 설정하시고 그 기준을 내가 시험장에서 볼 수 있었는가에 대한 가능성을 점검하시는 시험으로 먼저 만드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관된 기준이라는 게 뭐냐? 자, 출제 매뉴얼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들인데 여러분들이 다루시게 되는 모든 문제 유형들은요. 결국에는 글의 개념을 묻고 있는 거야. 즉 지문을 글의 개념에 맞춰서 주제를 파악할 줄 아니 주제에 대한 전개를 파악할 줄 아니 이 두 가지를 묻고 있는 거거든. 주제에 대해서 파악할 줄 알아? 라고 묻는 것들이 보통 대입편, 그 다음에 뭐 함축 의미, 그 다음에
뭐 빈칸한성 이런 것들을 주제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풀고 있죠. 그리고 주제에 대한 전개를 파악할 줄 알아? 라는 게 이제 보통 순서, 삽입, 그리고 어휘 문제들이 주제에 대한 전개를 파악하는 걸 묻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관된 방식으로 각 유형에 맞춰서 자,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올바르게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 올바른 일관된 기준으로서 읽을 수 있는가? 그 다음, 주제에 대한 전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일관된 방식으로 읽을 수 있는가에 대한 기준 학습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것. 이게 출제 매뉴얼이 요구하고 있는 포인트니까. 그리고 선지를 선별할 때에도 반드시 그 문제마다 문제마다 포함되는 그런, 문제마다 달라지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푸시든지 간에 선지를 선별할 수 있는 그 일관된 기준을 만드는 작업이 되고 있는가 아닌가를 점검하시는 공부가 5월 한 달 동안 있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선지 선별에도 일관된 기준을 만드는 공부. 그 다음 일관된 기준은 결국 수학능력 시험은 계속 이런 패턴으로 오답을 만들고 있구나 라는 데 포커스를 두셔서 오답에 포커스를 두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답 소거법을 잡고 공부를 하시라는 얘기야. 이처럼 지문 공략은 교육과정 평가원이 참고하고 있는 출제 매뉴얼에 입각해서 지문을 읽을 수 있는가, 일관되게 그 일관된 기준을 만드는 것, 리딩에 있어서. 그리고 선지 선별에 있어서도 일관된 기준으로서 선지를 선별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오답들이 어떤 패턴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가, 여기에 학습 포커스를 맞추고 5월 한 달을 육모 이전에 그 기준을 만드는 데 주력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 이 와중에 꾸준하게 영어 능력을 계속 높이셔야 된다는 것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영어 능력을 높여야 된다는 건 영어의 익숙도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뭐 구문 분석을 꼼꼼하게 막 자꾸 해봐라 이것이 아니라 자꾸 영어를 많이 접하셔야 돼요. 문제 풀이 용어로만이 아니라 자꾸 읽고 생각하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이 그리고 반복적으로 읽는 연습을 꼭 같이 해주실 것. 자,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학습은요. 일단 1, 2구간에 포커스를 좀 두고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 선생님 커리큘럼에 SOA CS라는 커리큘럼이 있어요. 1, 2구간에 있는 문제들, 대의, 어휘, 함축 의미를 포커스를 두고 지금 유형별로 설명을 해드리고 수업을 해드리고 있는 그런 커리큘럼이고 얘는 선생님이 패턴화해서 문제를 가르치고 있어요. 수학능력 시험에서 출제자가 어떤 패턴으로 어떤 지문들을 좋아하고 어떤 선지들로 오답의 패턴을 만들어서 출제하는지를 다 패턴별로 분류해서 수업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SOA CS를 다루시면 1, 2구간을 좀 안정적으로 잡으실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3, 4구간에 포커스를 맞추실 경우에는 물론 이제 나중에 육모가 끝나고 나면 이제 MVP DB가 순사빈에 맞춰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거지만 지금 현재 여러분들한테 내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건 뭐냐면 일단 수능 특강 있죠? 수능 특강 영어 파트 1에 순삽 문제를 가지고 무료 특강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능 특강 영어 파트 2 소재편 있죠? 이 소재편에서 순삽빈 요것만 좀 다뤄서 유료로 특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구독권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유료로 여기 파트 2에 있는 순삽빈 문제들도 같이 들으시면 3, 4구간에 있는 문제들까지도 좀 커버를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형별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에 대한 일관된 기준을 잡아가시는데 포커스를 두셔야 되기 때문에 저 또한 수업을 계속 지문 읽기와 선지 선별에 일관된 그 기준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모가 딱 끝나고 났을 때 이런 일관된 기준을 이제 알았으니까 이 알을 이제 체화시키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게끔 만들어 드릴 거고 자, 이게 체화가 된다 그러면 체화가 됨에도 불구하고 틀리는 이유들이 있어. 그 틀리는 이유들을 이제 커넌스톤이나 디사이시브 배틀그라운드라는 이제 뒤에 하프 모의고사 패턴이 있어요. 자, 그 패턴으로 여러분들을 또 틀리는 이유만 포커스를 두고 수업을 해드릴 거야. 일단은 5월 달에 육모 이전에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꼭 당부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절대평가 시대입니다, 여러분. 가성비 있는 공부가 되게 많이 중요하고 많이 필요한데, 제발 부탁인 게 이것저것 문제들을 늘어놓고 다 풀려고 하시면 절대 도움되지 않는다는 것. 물론 그게 도움이 되는 등급들이 있어요. 최상위권 학생들이. 그럼 최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계속 꾸준하게 다뤄주면서 거기에 대한 사고력을 디테일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그게 되게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최상위권 학생들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등급에 있는 학생들이 자꾸 그렇게 최상위권 학생들이 공부하는 패턴대로만 공부를 하려고 한다는 것. 지금 단계는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공부하실 생각 하시지 마시고요. 딱 SOA CS 그리고 EBS 이것만으로도 여러분들 충분히 등급의 기준을 잡아가실 수 있고, 여러분들이 수능 때까지 다루셔야 될 문제로서, 문제의 양으로서도 충분하기 때문에 학습법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에 포커스를 두시고요. 무엇을 많이 다뤄야 될지에 포커스를 조금 놔버리시는 것이 오히려 가성비 있는 공부를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그 학습의 기준이 될 거라는 것. 자, 오늘 제가 이렇게 학습의 기준을 만드는데 무엇이 필요하고 어디에 대한 방향성이 필요하고 또 어떤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될지 좀 잡아드렸잖아요. 자, 이대로 한번 잘 해보시고요. 저는 육모 해설 때, 또 육모 총평과 육모 해설 때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걸 토대로 해서 총평을 말씀드릴 거고 해설을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육모 이전까지 대비들 잘 하시고요. 6월 모평에서 확고한 일관된 기준을 찾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